1970년대 초 우리 마을에는 국민학교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은 그 학교까지 가려면 우리 동네에서는 좋게 40분은 걸어야 했죠. 그래서 아침마다 아이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항상 철수였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검은 가방을 메고 입안에 음식을 우물거리며 성급하게 뛰어나오곤 했습니다. 하나둘 모인 아이들은 어느새 10명이 넘었습니다. 형님들, 누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래, 그리고 한 학년 아래 꼬마들까지 마치 작은 행렬처럼 줄을 서서 학교로 향했죠.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고 아직 이슬이 마르지 않은 풀잎들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었어요. 자, 이제 학교로 출발합니다. 먼저 마을을 벗어나면 작은 산길이 시작됐죠. 소나무와 참나무가 울창한 그 길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험가가 되었습니다. 가을이면 도토리가 떨어진 길을 밟으며 걸었고, 봄이면 진달래꽃을 따서 입에 넣고 달콤함을 음미했습니다. 겨울이면 눈 덮인 산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하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에 귀가 멍멍해지기도 했죠. 산길을 내려오면 개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 깊지도 넓지도 않은 개울이었지만 우린 강을 건너는 모험가가 되었습니다. 장마철이면 물이 불어서 징검 다리가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형님들이 앞장서서 한 명씩 안전하게 건너게 도와주었어요. 때로는 운동화가 물에 빠져서 맨발로 뛰어가기도 했고, 때로는 바지 자락이 젖어서 하루 종일 찝찝하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개울가에 일찍 나오셔서 빨래하시던 동네 아주머니들은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손을 흔들어 주셨죠. 우리는 큰 소리로 인사를 드리고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개울을 건너면 이제 정말 마지막 코스, 논길과 밭길을 지나면 학교가 보였거든요. 학교에 도착하면 우린 더 신이 났습니다. 밤새 못 본 친구들과 웃고 떠드느라 선생님이 들어오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침부터 야단을 맞을 때도 있었죠. 마지막 학교종이 울리면 우린 다시 하나둘씩 모였어요. 학년도 반도 달라서 아침처럼 다 같이 하교할 수도 없었지만 모여있는 친구들끼리 다시 왔던 길을 돌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철수는 겁이 많아서 개울을 건널 때마다 움츠러들었고, 영수는 산길에서 항상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해내곤 했어요. 정희는 작은 꽃이나 예쁜 돌멩이를 주워 모으는 것을 좋아했고, 민수는 개구리나 물고기를 잡는 데 능했습니다. 우린 서로를 알아가며 점점 더 친하게 지내게 되었죠. 겨울 어느 날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막내 동생 하나가 따라 나섰는데 짧은 다리로는 도저히 눈길을 헤쳐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자 형님들이 번갈아가며 업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철수도, 영수도 모두 한 번씩은 그 꼬마를 업고 걸었죠. 그때 느꼈던 것은 우리가 정말 한 가족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 반에는 영희라는 예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따은 2개의 댕기머리에 언제나 깨끗한 흰 블라우스를 입고 다녔어요. 영희도 우리 동네여서 같이 다녔지만 난 늘 짓궂은 장난만 쳐서 영희는 나랑 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난 속으로 영희를 참 좋아했죠. 어느 가을날 오후, 이상하게 그날은 우리 둘만 집으로 같이 가게 되었어요. 가슴은 콩닥콩닥. 그날만큼은 장난거리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냥 앞장서서 성큼성큼 걷다가 뒤돌아보고, 그러다가 길가에서 예쁜 코스모스를 발견한 영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꽃을 꺾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날 영희와 함께 걸은 개울과 길에서 본 석양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또 내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던지 지금도 그때의 감정이 어제일처럼 떠오릅니다. 우린 모여서 가면 그냥 집으로 곧장 가지 않았어요. 가는 길에 할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봄에는 꽃이 핀 산에서 꽃다발을 만들고, 여름에는 개울에서 물장난을 치며 더위를 식혔어요. 가을에는 떨어진 낙엽을 모아 던지며 놀았고, 겨울에는 눈사람을 만들거나 눈싸움을 하며 추위를 잊었습니다. 이런 작은 일상들이 모여
우리만의 특별한 추억이 되었죠. 그렇게 국민학교를 다니고 우리는 중학교에 진학했어요. 중학교는 더 멀리 있었고 각자 흩어져서 몇 명 빼고는 더 이상 모여서 학교에 가는 일은 없어졌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긴 등하교 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어려운 친구를 돕는 따뜻함, 자연을 사랑하는 순수함,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1970년대의 그 험하고 긴 등하교 길, 매일 아침 모여서 함께 걷던 그 시간들, 계절마다 달라지는 길 위에서 쌓아온 소중한 추억들, 모든 것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으며 살고 있지만 그때 그 길에서 배운 우정의 소중함만은 여전히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흘러 이제 나는 50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책상 위에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놓고 바라봅니다. 사진 속에는 가방을 메고 함께 걷던 친구들, 환하게 웃던 얼굴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던 그 길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었던 아이들 중 어떤 친구는 도시로 떠났고 어떤 친구는 고향에 남아 평생을 지켰습니다. 어떤 이는 다시는 만나지 못했지만 그 시절의 웃음소리는 내 마음속에 여전히 선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돌아보면 그 길은 단순한 등하교 길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성장, 우정, 그리고 삶의 뿌리가 깃든 소중한 시간들이었죠. 그 길을 함께 걸었던 친구들 가운데는 지금까지도 인연을 이어온 이들이 있습니다. 국민학교를 같이 다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한 동네에서 함께했던 친구. 그 친구의 첫 취업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했고 장가가는 날엔 따뜻하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 앞에서 서로 기대며 울기도 했지만 결국 함께 웃으며 이겨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지금도 만나면 우리는 금세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마치 가방을 메고 흘길을 함께 걸어가던 그때처럼 아무 일 없었던 아이들로 말이죠. 이제는 그 시절을 사진으로만 볼 수 있지만 그 추억은 여전히 내 곁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덕분에 나는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아가는 길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어준 사람들이 아닐까요?